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선정의 기본 순서와 검토 사항, 기본 원칙과 구체화 방법,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아이템 선정의 기본 순서와 검토 사항, 기본 원칙과 구체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차별성을 확립했을 경우에만 경쟁사보다 뛰어나고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라든지 또 경쟁 우위에 앞서기 위한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사의 수준에 또 밀착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른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가 더 높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의 선택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 우위에서는 원가를 우위에 있든지 또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제품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듯이 원가 경쟁력의 우위에 앞서는 것이고요. 만약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프리미엄을 받고도 판매할 수 있다면 또 높은 가격으로도 차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익 실현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더 높은 단위의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개선 사항 또한 평균 단위 비용의 감소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이템 선정의 기본 순서를 8가지로 제안해 봅니다. 먼저 창업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먼저일 텐데요. 신문, TV, 인터넷, 잡지, 또 여러 출판 서적 등을 통해서 준비 및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창업 정보를 통해 이후 두 번째 경험자 면담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우리가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과 함께 또 간접치의 경험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 지원받는 어떤 정보들의 수집이 또 필요할 텐데요. 창업 지원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알려주는 정보들을 또 인터넷, 또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이 수집된 정보를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성장을 하고 또 어떤 적성에 맞는 부합되는지도 알게 된다면 정밀한 검토를 통해 5개 단계인 사업화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는 어떤지, 자금은 여유로운지, 인력 수급은 적절한지, 수익성은 높은지, 기술력은 탁월한지, 시장의 또 사업의 타당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 단계에서 이제 최종 선택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택지에서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최고로 좋고 최저의 가격 이런 것을 떠나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아이템에서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업에서는 최적화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7번째 단계에서 이제 경험적인 어떤 수업이랄까요, 실습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차원에서는 현장 실습, 인턴십 하는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 경험치를 확보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7단계가 이루어지면 8째 단계에서 창업 준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자금 마련 및 사업장 확보까지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 선정의 검토 사항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검토해야 될 내용은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창업자의 적성과 자질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업 생각한 아이템이 창업자가 좋아하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성에 맞고 또 충분한 스펙 등을 갖추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그것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아이템의 영역 중에 서비스업일지 또는 그냥 일반 제품일지 그에 따라서 유통, 또 각종 마케팅 차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상품과 제품으로 출시가 가능한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위법하거나 또 최첨단 아이템이라 생각했으나 기술적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아이템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모업이라는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또 그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세 단계를 거친 후에 수익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업을 통해 사업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을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부와는 다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또한 경제적으로 이윤이 창출되는 같은 연장성에서 경제성도 있다면 더 높은 수익의 연장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검토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소요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며 또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도 확인이 되면 좋겠죠. 결국 이를 통해 이어지는 창업 자금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모델 검토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또 9블럭 캔버스 등에서도 이것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템 선정의 기본 원칙들을 크게 10가지로 언급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이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갈 성장 모멘텀 안에서 성장이 더 탁월하게 가져오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경험이나 지식, 또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를 통해 기술과 또 지식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산업에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정부의 육성 및 보호 대상 여부인지도 검토해 본다면 만약 그 아이템이 우리나라 정부의 육성 아이템 또 보호 대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기회와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웃소싱이나 외주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때 외주를 주거나 또는 아웃소싱을 통한 협업을 함으로써 상승작용을 기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디펜스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재 등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적은 아이템. 여섯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능력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과도한 자금이 수반되거나 또 내가 가진 자금 이외의 것들로 무리한 대출이 이어진다면 힘들 수 있겠죠. 또 금리 상승기에 있다면 많은 대출 이자 부담도 무시 못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수요의 시장성이나 경쟁력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만약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만 그치게 되겠죠. 그렇게 검토를 한 후 초기 투자 비용과 회수 기간을 비교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 험난한 예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부대 비용, 투입 비용, 또 회수 가능성도 비교해서 이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유연하게, 이것을 우리 창업에서는 엑시트 전략으로 확대하게 되겠죠. 유연성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아이템 선정의 구체화 방법으로서 크게 기회와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그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환경, 또 경제, 기술적인 환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 시트를 통해서 한 번씩 기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시트를 제시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강점,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부적인 사회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업계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합 분석한다 하죠. 그래서 누구나 강점과 기회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사의 약점인 위크니스와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스레트를 강점화 시켜서 기회로 바꾸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네 가지의 전략들을 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화하는 방법 세 번째로서는 점검할 사항 등을 제시해 봤는데요. 우리 창업자와의 어떤 적합한지, 또 시장성과 입지성 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지, 또 제품의 경쟁력은 차별성이 있는지, 혹시라도 있을 위험 요소는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할 사항 등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나한테 긍정적이면 yes, 아니면 no를 평가하셔서 yes가 50% 이상 나올 때 아이템 선정으로서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그 소비자 니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우리가 소비자 분석도 하고 또 시장도 분석해서 또 그에 따르는 경쟁력을 통한 여러 제품들이나 시장 마켓 등을 확대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네 가지의 경쟁 우위에 대한 아이템을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니드와 또 그에 대한 여러 경쟁 탁월한 아이템으로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선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시장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입하는 우선 시장은 어떤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또 경쟁 우위나 또 유지 가능 시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또 제품 차별화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케팅에서는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른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왼쪽에 보시듯이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소비자에 따르는 어떤 잠재 고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고객으로서 갈 수 있는 여러 분석적인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요. 시장에서도 시장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 구조나 또 그에 대한 세분화된 내용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 경쟁 분석일 텐데요. 우리 동종업계 경쟁 시장, 또 경쟁 업체들의 가격 또는 서비스 내용들도 파악을 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출시할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인력, 수급, 각종 직원들의 또 투자 여건들, 또 인프라, 또 전문성 등까지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